자, 앞에서부터 다 풀 거예요. 15개 다 풀 거고요. 제가 푸는 풀이법이랑 여러분들이 풀었던 풀이랑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 자, 1번 가보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가로 열고 m 플러스 2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갖습니다. 여기서 힌트가 두 개 나왔죠. 뭐? m 항등식이랑 근이 1이다.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등식이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쭉 배웠을 때 등식,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다. 항등식은 항상 참이되는 식. 그럼 방정식은 근을 집어넣었을 때에만 참이되는 식. 그럼 기본적으로 요 식은 참인 거야, 거짓인 거야? 거짓인 거야. 근데 뭐를 집어넣었을 때만 참이에요? 근이라고 하는 1을 집어넣었을 때에만 참이다. 그래서 문제 흐름상 m 항등식이 먼저 보여. 그래서 m 항등식이라고 풀어놓는 순간 헷갈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먼저 x에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1 빼기 m-2 빼기 ma 플러스 3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참인식이 등장을 한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힌트 m 항등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빼기 2 플러스 3a 플러스 b 플러스 1 더하기 m 가로 열고 마이너스 1 빼기 a는 0 이렇게 해가지고 0 더하기 0 m은 0이다. 패턴을 맞추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a 값 구하면 a 값을 집어넣어서 b 값을 구하면 되겠다. 1번은 좀 쉬웠던 걸로 파악이 돼요. 2번 가볼게. 자, 2번 가보니까 x-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2 빼기 3은 0. 자, 여기서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빼기 3은 0이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시프트 시킨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흰색으로 푸는 것보단 노란색으로 푸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답을 구한 다음에 그 값에다가 플러스 2씩만 해주면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있는 게 절대값 x의 제곱이랑 x의 제곱은 항상 똑같은 값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확인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이렇게 놓고 보면 3,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절대값 x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절대값 x라는 값이 3이라는 두 가지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왔어. 그럼 이 두 값을 어떻게 해준다고? 플러스 방향으로 2씩 시프트 시킨다고. 됐어요? 그러면은 5랑 마이너스 1이 등장할 수 있겠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흰색으로 그냥 풀라 그러고 치환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식이 조금 꼬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부분 다 활용해가지고 접근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3번 가볼게. 자, 3번 가보니까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2분의 베타 더하기 땡땡땡. 네. 여기서 아까 1번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풀이에요. 기본적으로 방정식은 틀린 식인데 뭘 집어넣었을 때만 참이에요? 근을 집어넣었을 때만 참이다.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 더하기 알파로 바뀌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로 보내면 된다? 0으로 보내면 된다. 그래서 본식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알파로 변형해서 풀면 되겠다. 이건 아마 잘 풀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넘어가서 4번 가볼게요. 4번 맞췄다. 한 명? 4번 가볼게. 아마 다 스타트는 잡았을 거라고 믿어요. 문제를 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6 가로 열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12의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값은 y값이죠. 그렇죠? y값인데 사람의 눈이 있으면 이 두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인다는 게 보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스킬을 써? 당연히 치환까지는 갈 거야. 치환까지는 가서 그냥 표기법상 a로 쓸게. 그럼 y는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2라고 하는 식의 y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근데 우리가 함수에서 치환을 쓰면 뭘 따라오라 그랬어? 항상 변역을 따라오라 그랬어. 변역. 왜 더 이상 우리가 x로 풀지 않을 거란 얘기잖아. 난 a로 풀 거란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x에서 a로 바꿨으니까 영역을 x의 영역에서 y의 영역으로 바꿔야 돼. 함수라는 건 x에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x를 안 쓰고 a로 썼지. 그렇기 때문에 a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얼마입니까? 즉 집어넣어지는 x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영역을 바꿔야 된다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변역이라고 해. 그러면은 함수 문제를 풀 때 치환이라는 스킬을 쓰면 무조건 변역으로 풀어야 돼. 그럼 여기서 선생님 방정식에서도 치환이라는 스킬을 쓰잖아요. 근데 방정식의 궁극적인 질문은 뭐야? x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에서 치환을 쓰면 다시 x로 돌릴 거야. 그래서 영역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함수라는 건 y를 물어보는 거니까 x에서 a로 바뀌면 a에 해당되는 y 값을 답하는 거니까 영역을 바꿔야 된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에서 치환이라는 스킬을 쓰면 항상 변역을 떠올려야 된다. 변역은 치환된 문자의 최대값, 최소값을 말해요. 치환된 문자의 최대값, 최소값. 즉 a라는 녀석의 최대값을 한 번 더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빼기 2.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데 요 값이 a인 거죠. 요 값. 그러니까 이 높이 값이 a인 거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만 체크해야 되겠다 까지를 필요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마저 풀면 이 녀석이 어차피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니까 a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플러스 3으로 쪼개놓고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에서 아래로 볼록한 y가 축이 마이너스 3이고 그때의 값은 3인데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3을 포함하고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그려져 있는 거야. 이쪽이 있는 게 아니라. 확인됐죠? 그래가지고 a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요 값, 요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y의 최소값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리지만 치환까지는 누구나 보여.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함수에서 치환이면 뭘 떠올려야 돼? 변역. 변역은 a라고 치환한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말한다. 알겠죠? 자,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x랑 y가 정수인 상태에서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0 순서상이 될 수 있는 거 고르겠습니다. 자, 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문자가 몇 개 나왔어요? 문자가 2개 나왔어. 근데 식이 몇 개 나왔어?
하나 나왔어. 그럼 이거 못 푸는 거야. 이건 절대로 못 풀어. 근데 조건을 줘서 그나마 후보군들은 고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가 7이다. 그냥 이렇게 나오면 이거 못 풀어. 왜? 16도 되고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7도 되고 엄청 많죠. 그래서 뭐 하나를 특정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할 수 없다야. 왜? 너무 많아서. 그때 우리가 이런 걸 통칭해서 뭐라고 불러요?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왜? 너무 많으니까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정 방정식은 딱 두 개가 나옵니다. 뭐랑 뭐? 정수 조건, 실수 조건. 얘는 그 중에서 뭐야? 정수 조건. 그럼 부정 방정식 정수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했어?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것처럼. 그럼 인수분해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공통인수. 그럼 이거는 공통인수가 있는 것처럼 바라봐야 되는 거야. 앞에서부터 x라는 공통인수가 있는 것처럼. 오케이? 그럼 여기서 y 빼기 2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냥 쓰는 거라고. 앞에 두 개에서 x가 있는 것처럼 묶어놨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통인수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야 되니까 y가 y 빼기 1로 보여야 된다고. 그럼 식이 마이너스 y 플러스 1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 이러면 식에는 변함이 없어요. 확인됐어?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상수값을 넘긴다야. 상수값을 넘기면 어떻게 돼? 는 5. 좌변만 볼게. 좌변 x-1, y-1은 5. 이렇게 쪼개놓는 게 부정방정식 정수조건 기본풀이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정수니까 정수 빼기 1도 정수고 정수 빼기 1도 정수죠. 그 5라는 녀석은 1 곱하기 5거나 5 곱하기 1이겠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거나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요 네 가지 패턴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값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1이 되기 위해서 x는 2가 되고 2,6 6,2 0, 마사 0 이게 값이다. 괜찮죠? 네. 그래서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은 그냥 풀이가 오픈된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순간 1분 안에 풀어야 돼. 왜? 풀이가 오픈돼서 다른 풀이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배경 지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고민을 하는 순간 내가 연습을 덜 해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볼게. 자, 6번도 보면은 5x의 제곱 마이너스 12 xy 플러스 10 y의 제곱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4 y 플러스 13 0 만족하는 실수 xy의 곱을 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실수라는 단어로 줬어요. 지금 문자가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죠. x랑 y 2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식이 몇 개 나왔어? 하나 나왔죠. 이런 못 푼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이 녀석은 조건이 뭐예요? 실수야. 그러면은 풀이가 두 가지가 있긴 해요. 근데 실수의 가장 큰 성질은 뭐야? 특징이라고 말하면?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은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니까 얘는 문자가 2개 있기 때문에 x랑 y의 완전 제곱 형태로 묶어내면 돼. 근데 형태를 보면 그렇게 풀기가 조금 복잡한 형태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반꼴은 아니야. 그럼 우리가 기억을 조금 돌려야 돼. 언제? 1단원으로 돌릴 거야. 1단원에서 인수분해 쪽으로 가봐. 1단원에서 인수분해 쪽으로 갔을 때 문자가 여러 개가 등장을 해. 여기서 말한 문자라는 건 x제곱, xy, y제곱, xy. 식 자체가 좀 복잡해 보입니까? 식 자체가 복잡해 보이는 녀석의 인수분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차수가 낮은 걸 컨택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겠다. 오케이? 그럼 이 문제는
x도 2차고 y도 2차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x로 정리하겠죠. 그래서 x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5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 빼기 12y x 플러스 10 y제곱 마이너스 4 y 플러스 13 0이라고 놓아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y는 상수 취급 당할 거야. 잠깐. 그럼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근데 x가 지금 뭐라고 써 있어? 실수라고 써 있어. 방정식의 관점에서 x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근이죠. 맞잖아. 그렇지? 방정식의 관점에서 지금 x를 근이라고 읽을 거잖아. 근데 x라는 근이 실수래. 그럼 얘가 뭘 갖고 있어야 돼? 실근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요. 여기서 x가 실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인데 x가 실근을 갖는다. 우리 어떻게 풀어? 판별식 d가 0보다? 좀 호응 좀 해줘. 나 힘들어. 크거나 같다.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판별식 d가 여기서 짝수 d 쓸 거죠. 그렇기 때문에 3 플러스 6y의 제곱 마이너스 ac. 숫자가 좀 크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릴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12y의 제곱 플러스 36y 플러스 9 빼기 50y의 제곱 플러스 54 20y 마이너스 65. 그다음 정리를 예쁘게 해야 돼. 잠깐 카피할게. 계산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하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0이니까 음수값이 앞에 달려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인 거야. 그래서 부동어가 리버스 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 정리하면 아래식으로 나옵니다. 요거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y제곱 빼기 4y 플러스 4는 완전 제곱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써 있는 거야. 근데 y도 지금 뭐예요? y도 실수죠. 실수 빼기 2는 실수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이걸 만족시키는 값이 등호밖에 없지 그럼. 그래서 y 값이 얼마로 픽스가 되는 거예요? 2로 여기서 픽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y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순수한 x에 대한 식으로만 나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x값을 거기서 픽스해서 구해낼 수가 있겠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5번과 6번은 어느 정도 복잡해 보이지만 풀이가 오픈됐어. 이 풀이를 쓰면 풀리고 이 풀이를 안 쓰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 이 부정방정식 풀이는 집어넣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 우회해서 풀기가 조금 힘들어. 알겠죠? 네. 자, 넘어가서 7번 가보겠습니다. 7번 정말 여러분들 이론 때부터 많이 나 7번 맞췄다. 한 명? 야. 가리킨 내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워요. 변명하지 마. 비겁한 변명이야. 근데 이거 이론책보다 계속 나오는 거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학, 공통수학 1, 뭐 언제 어떤 교재에서 어떤 사람한테 배우더라도 이번 이 문제만큼은 아마 열심히 알려줬을걸? 학생들이 맨날 틀리는 문제여서. 네. 볼게요. 함수 fx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7이라고 써 있고요. 똑같은 fx를 이번에는 x-2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6이라고 써 있습니다. 똑같은 fx를 내가 x 플러스 1의 제곱 x-2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존재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몇 차로 나눴어요?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 꼴이어야 돼?
2차 꼴이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는 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눈을 1번 풀이로 가볼게. f를 몇 차로 나누면 f를 얘를 공간이 좁아서 1번 조건을 조금 널찍하게 써볼게.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등장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 x 플러스 7인데 이걸 우리 문제식으로 가볼게. x 빼기 2가 등장하면 여기가 f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등식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써 있는 식도 내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무조건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선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얼마로 나와야 돼? 0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라는 나머지가 나와줘야 돼. 그래야지 등호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우리 이론 수업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내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무조건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나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상호작용을 해서 2차식, 2차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몫에 해당되는 게 최고차의 개수 a로 픽스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쓰면 돼.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미지수가 a, b, c 세 개에서 미지수가 하나로 줄었죠. a 가로 열고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라고 해서 미지수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나도 조건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f에다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나온다. f에다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나올 수 있겠다. 해서 마지막 미지수 하나 a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제발 외워라. 알겠죠? 안 돼. 20분 만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금 오바됐네. 8번 가볼게. 자, 8번 가보겠습니다. 자, x는 2분의 1 빼기 루트 3 i라고 되어 있을 때 x의 6승 마이너스 2, x의 5승 플러스 2, x의 3승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친구들은 얘를 보면 무조건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 마치네. 내가 8번 맞췄다. 오메가 기억 안 나요? 다시 한번 볼게. 근데 원래 이 구조가 오메가는 이제 배경지식인 거고 문제를 봤을 때 조건식하고 문제식이라는 표현을 쓰죠. x가 띠리리링 했을 때 다음을 푸세요. 그러니까 조건식 문제식 구조야. 그러면 조건식 문제식의 기본적인 풀이는 조건식을 변형시키는 거야. 근데 변형의 기본은 제곱.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세제곱이나 네제곱이 될 수도 있지만 90% 이상이 제곱에서 풀려. 근데 x를 이 상태에서 그냥 제곱해버리면 i가 계속 따라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놓고 제곱을 해야지 i가 한 번에 날아갑니다. 괜찮죠? 자, 그럼 제곱을 하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그래서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넘기면서 플러스 4는 0이 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준 거야. 우리가 계속 얘를 간과하면 안 돼. 얘를 봤을 때 저 오메가라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 보기 좀 불편해. 근데 내가 저 얘기를 알고 있으면 양변에 x 더하기 1을 곱할 거야. 양변에 x 더하기 1을 곱하면 여기까지 풀려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론 수업 때 교재에서 쭉 공부할 땐 거꾸로 갔죠. x3승이 1이다, x3승이 마이너스 1이다 해가지고 이제 쭉 풀어나갔잖아. 문제는 거꾸로 주는 거지. 거꾸로 줬을 때도 이 생각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저 식 보이면 오메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다가 보이면 오메가, 2분의 1 더하기 빼기 루트 3i가 보이면 오메가로 푼다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알겠죠? 근데 조금 헷갈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보잖아. 한 5초에서 10초도 안 걸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타다다다다다다 쓰면 사실 5초에서 10초야. 되게 길어, 10초가. 1, 2, 3, 4, 5, 6, 7, 8, 9, 10. 고민해서 푸는 게 아니라 외워져 있는 상태에서 아 이거 오메가구나 라고 떠올리고 펜 잡는 순간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쓰는 시간이 그냥 10초 정도 걸린다고. 눈에 확인하려고. 고민해서 푸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는 헷갈리잖아. 사실 나도 이건 좀 헷갈려. 이게 1일지 마이너스 1일지. 그러니까 늘 좀 써보긴 합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들어가면 되겠다고. 어쨌든 이 구조나 이 구조가 보이면 아 이거 오메가로 풀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x3승이 마이너스 1인 게 보여야 돼.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바뀌죠? 그리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의 x 제곱으로 바뀌고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 지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2x의 제곱 빼기 2x는 2로 살짝 묶어내면 x제곱 빼기 x. x제곱 빼기 x가 얼마로 읽혀져야 돼? 마이너스 1로 읽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는 결론을 가질 수 있겠다. 이 문제가 저거를 일일이 집어넣고 6제곱, 5제곱 하는 순간 난리 나는 거야. 알겠죠? 네. 오메가라는 거 기억해요. 자, 넘어가서 자, 9번 가보겠습니다. 9번 맞췄다. 훌륭합니다. 이거 D의 D가 0이다 기억 안 나? 내 수업 들었던 애. D의 D가 0이다. 말만 기억나? 이게 그 문제잖아. D의 D가 0이다. 자, XY가 X제곱 플러스 K XY 플러스 빼기 3 Y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1Y 마이너스 6이 XY2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비슷하게 풀었지만 얘는 실수 조건은 아니야. 그치? 실수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등호도 아니야.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떤 2차 식인데 일단 눈은 복잡하게 읽어줘야 돼. 복잡하게 읽어지니까 스타트를 뭐로 잡아? 차수가 낮은 거 컨택해서 내림차수 정리하겠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ky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y제곱 플러스 11 y 빼기 6. 얘가 어쨌든 인수분해가 된대잖아.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는 얘기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면 근의 공식을 써지면 x라고 하는 녀석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 아니야. 두 개가.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하여튼 공식을 써볼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건 딱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얘는 지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랑 마이너스 루트 d인데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랑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d 딱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돼. 그치? 근데 요 d가 자기 스스로 두 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쪽에서 두 개가 생겨버린 거지.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d라는 녀 자체가 이게 양수래. 만약에 이 d가 양수면 이 자체가 지금 두 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네 개, 총 이렇게 되면 네 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값을 갖고 있어야 돼. 하나의 값. 그러려면 마이너스 여기서 요 d가 하나를 뱉어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x로 꾸며낸 d라는 녀석. x라고 꾸며낸 녀석의 d. 그러니까 k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 이 녀석도 풀었으면 지금 y야. y에 대한 2차식이지. 이 녀석이 하나를 뱉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d의 d가 이 녀석의 d가 0이다가 이 기본적인 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고민하지 말고 외워 써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d의 d가 0이다. 그래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 풀이가 이건 그냥 입으로 이 풀이를 외운 거죠. d의 d가 0이라고. 그러면은 이 부분만 따로 써볼게. 마이너스 3 y의 제곱 플러스 11 y 빼기 6. 이 녀석을 마이너스로 잠깐 묶어내면 3y 제곱 마이너스 11 y 플러스 6이니까 31 3 2 빼기 3, 3은 9, 10, 11. 그래서 마이너스 3i 빼기 2 y 빼기 3. 그럼 보면 이 두 개가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적절한 더하기 빼기가 이 녀석을 만족시키면 돼요.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 d의 d가 0이다라는 풀이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안 받아들여져. 이러면 이 상수, 어차피 이게 x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이 뒤에 있는 상수꼴이 적절하게 2차식 인수분해처럼 만들어져서 1차 계수를 만족시키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힌트가 뭐가 나온 거야? 이 뒤에 1을 나와야 돼. 이 녀석을 적절하게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1이 나오게 해야 돼. 그러면 3i 빼기 2랑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y 빼기 3으로 크로스가 돼야지 요꼴이 나오겠죠.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나왔을 때 3i 빼기 2 그래서 이거를 2y 플러스 1 그래서 k 값은 2가 되겠다. 이렇게 찾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지? 뭐 둘 다 뭐 풀이의 경중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저걸 입에 붙이기 편하니까 d의 d가 0이다라는 거를 많이 쓰는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면 실질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디자인을 해가지고 밀고 들어가면 돼요. 알겠지? 자주 나와요. 9번도. 9번도 어느 정도 풀이가 오픈된 거기 때문에 그 풀이를 쓰기를 추천하는 거야. 10번 맞췄다. 훌륭합니다. 좀 더워가지고 히터 잠깐 낮출게요. 자, 먼저 그림부터 그리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3, 5 이렇게 놓고 1, 2 위로 가는 걸 fx라고 읽고 아래로 가는 걸 gx라고 읽겠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우리가 두 개를 풀어야 돼. 두 개를 풀어야 되는데 위에 건 쉬워요. 위에 건 우리가 늘 생각했던 그 유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fx랑 gx가 같은 걸 찾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다는 건 교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나고 있는 포인트.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2가 됩니다. 그래서 A랑 B는 금방 찾아요. 문제가 되는 건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은 같다, 자시다 뭐 이런 게 아니야. 자, 그럼 봤을 때 F에 대한 근을 알려줬어. 마3이랑 1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A, B, C면 안 되죠? P라고 쓸게. P, X 플러스 3, X 빼기 1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GX도 갖고 있으니까 Q, X 플러스 3, X 빼기 5로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야. 이것까지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P,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더하기 Q, X 플러스 3, X, 잠깐만, 내가 바보죠? 바보는 미안해요. 미안해. 이거 먼저 집어넣고 있지? 그러면 요 F랑 G가 연관성을 보이는 건 마3이라는 건 지금 들어가 있어. 녹여졌어. 그럼 이제 우리가 뭘로 체크를 해야 돼? 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봐야 돼. 그럼 같은 값을 내보내고 있겠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5P, G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3P인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냐? 2, 5.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두 개가 어떻다는 소리야? 똑같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5P가 마이너스 15Q. 그러면은 P는 마이너스 3Q로 바꿔쓰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Q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란 소리죠. 그래 놓고 얘를 직접 구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Q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더하기 Q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그럼 Q X 플러스 3까지는 공통인수로 묶이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 5.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빼기 3.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근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빼기 2야? 빼기 2. 그래서 여기서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 넣어야지 0이잖아. 왜 그래? 네. 그래서 CD가 마3가 마1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네. 우리가 맨날 이것만 풀어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정보가 너무 정보를 다 준 거니까 그거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다. 11번은 맞췄다. 요거는 맞힐 사람 좀 은근히 그래요? 네. 11번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k 양의 근 3개와 음근 1개. 이 문제는 F랑 G라고 읽고 두 개를 각각 그래서 교점을 근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fx가 절대값 x제곱 빼기 2x 빼기 3
이걸 그리는 능력이 있으면 맞히는 거죠. 이걸 그리는 능력이 없으면 틀리는 거고. 그래서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다.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 어렵게 그릴 필요 없겠죠. 이거 인수분해도 편하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살짝 y축은 이 정도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대. 근데 함수는 무슨 값을 뱉어내는 거야? y 값을 뱉어내는 거야. 그럼 양수면 그냥 양수가 나오겠지. 근데 음수면 그 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 얘기는 양수 값이 나오면 그냥 양수가 된 거야. 근데 음수로 바뀌는 순간 얘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뒤집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양수가 나오면 그냥 양수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절대값 x제곱 빼기 2x 빼기 3의 그래프가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가 됩니다. 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거야. 됐어? 네. 그럼 K가 이 K라는 녀석은 Y는 K가 된 거죠. 즉 X축과 평행한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근데 K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몇 개에서 만나? 얜 음수 영역에 있고 얜 양수 영역에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데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이렇게 내려가야 돼. 내려가다가 이렇게 걸리면 세 개죠. 아직 우리는 세 개 한 개니까 여기도 더 내려가야 돼. 더 내려가면 음수, 양수, 양수, 양수. 확인됩니까? 그럼 이 음수, 양수를 결정하는 기준 포인트는 어디야? 요 점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요 값이 3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3보단 위에 지켜야 돼. K가 3에 들어가는 순간 음수 0, 양수 양수니까. K가 3보단 위쪽에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야 돼? 요 값을 찾아야 되겠죠. 요 꼭지점 값. 그래서 꼭지점 값 얼마냐? 4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확인됐어요? 이 문제를 못 푸는 친구가 하나씩 가야 돼. 내가 절대값 그래프를 못 그려서 틀렸는지, 절대값 그래프는 그렸는데 해석을 못해서 틀렸는지 이걸 나눠야 돼. 알겠지? 아마 절대값을 못 그려서 틀렸을 것 같아요.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개형은 총 몇 가지가 있어? 유형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 12번 가보겠습니다. 12번 y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3k의 제곱 마이너스 4k 빼기 5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우리는 이 두 점을 뭐라고 불러요? 근이라고 부릅니다. 근. 그죠?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포인트를 근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내가 오답 낼 거예요. 그치? 너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 같아. 좀 불안해 죽겠어. 친구야. 듣고 있지? 듣고만 있으면 안 돼. 알아들으려고 노력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질문은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써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방정식의 관점에서 뭐라고 읽으면 돼? 두근의 차. 괜찮습니까? 두근의 차. 그래서 자,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 두근의 차 절대값 a분의 루트 d.
라고 외우면 돼요. 알겠지? 선생님 절대값 매매의 루트 D 어떻게 나온 거예요? 실질적인 근의 공식을 써서 두 개를 구해놓고 빼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절대값 A분의 루트 D니까 44 16K제곱 마이너스 4A C 3K제곱 마이너스 4K 빼기 5. 그래서 제곱이라고 준 거야. 루트 떼라고. 그렇지? 두 군의 차, 두 군의 거리가 AB인데 AB의 제곱을 구하세요. 루트 떼고 계산하세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를 떼고 계산하면 16K제곱 마이너스 43 12K의 제곱 플러스 16K 플러스 20. 그래서 4K의 제곱 플러스 16K 플러스 20이니까 최소값 얼마? 4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죠? 네. 12번까지 됐고요. 내가 역수근을 모른다. 자, 역수근은 개수를 거꾸로 쓰면 돼요. 다 알죠, 그거? 알죠? 알죠? 네. 그래서 문제가 x의 4승 마이너스 7 x의 제곱 플러스 1이다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됐을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역수근의 합을 구하십시오면은 기본적으로 역수근의 방정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개수를 거꾸로 쓰면 돼.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x의 4승 빼기 7 x의 제곱 플러스 1은 0 1 마칠 1 1 마칠 1 똑같은 표현이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의 합을 구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까지는 외웠어. 그러면은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를 배운 적은 없지만 패턴화 시켜서 4차 방정식의 하나씩 합은 쓸 수 있다 그랬잖아.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여기가 0x의 3승이니까 b 자리에 0 들어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얼마다? 0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 일일이 전개해가지고 곱셈 공식 쓰겠다고 들어가는 순간 시간에서 꼬이는 거야. 맞힐 수는 있지만 알겠지? 이거는 역수근이니까 역수근의 방정식을 써놓고 푸는 거야. 알겠죠? 네. 자, 넘어가서 14번 가보겠습니다. 자, 14번, 15번. 내가 두 문제 다 맞췄다. 14번을 맞췄다. 15번을 맞췄다. 왜 이래? 자, 14번 같은 경우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쭉 수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쪽 이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 끝이 좀 흐지부지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고차 방정식 잘 하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잘 하고 2차 함수 잘 하고 그다음에 고차 방정식 딱 들어가는 순간 학생들이 조금 정신을 놔. 그리고 선생님들도 약간 이쪽을 좀 흐지부지 가르쳐. 그러다가 연립 방정식 들어가고 뒷부분 좀 이상하게 가르쳐. 근데 거기가 좀 중요해. 거기에 나오는 게 공통근이랑 부정방정식이야. 그 부분은 어렵진 않은데 패턴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패턴을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방정식이랑 이 공통근은 풀이법이 오픈됐기 때문에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14번 가볼게. 자,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k 플러스 2는 0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제곱 빼기 k는 0이다.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갖습니다. 그럼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을게요. 그럼 아까 서두에서 말했지만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틀린 식이야. 근데 뭐를 집어넣었을 때만 참이에요? 근을 집어넣었을 때만 참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통근 알파를 집어넣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2k 플러스 2는 0이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빼기 k 빼기 k 제곱 빼기 k는 0이다.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 할 때 1차 연립방정식은 적절하게 가감해서 푼다.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푼다. 2차 연립방정식이야. 근데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1차, 2차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하고 대입하고 대입해서 푼다. 그럼 2차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근을 공유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2차 연립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했어? 미안합니다. 최고차항을 지우거나 상수항을 지우겠다. 이게 기본적인 연립방정식의 풀이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넘어와서 봐봐. 알파 두 개의 식이 알파라는 근을 공유하고 있죠.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연립방정식 2차 패턴으로 보입니까?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야. 그럼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 상수항을 지울 거야? 최고차항을 지울 거야? 둘 중에 쉬운 거야. 딱 보면 상수항 지우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최고차항은 지우기 쉽죠. 두 개를 그냥 뭐 하면 돼? 빼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두 개를 빼봅니다. 근데 이게 스토리가 좀 나와야 돼. 쭉. 왜냐면 그래야지 연립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풀이가 통으로 들어가는 거야. 두 개를 이렇게 빼보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는 뭐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요. 여기서 이제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늘 풀었던 방정식 패턴이니까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알파가 이렇게 두 가지로 빼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로 k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체크를 합니다. 그럼 구조를 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0이고 x제곱 마이너스 x 0으로 돼.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지. 왜? 문제 서두에 뭐라고 써 있어?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라고 써 있죠.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서로 같은 두 2차 방정식으로 바뀌니까 이쪽은 오류라고 돼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식 알파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k 빼기 2를 집어넣고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k 가로 열고 마이너스 k 빼기 2 플러스 2k 플러스 2는 0이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다. 라고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공통근 풀이는 대부분 이거에서 끝나요. 더 이상 복잡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푼다고? 공통근이라고 나오면은 공통근을 알파로 설정해 놓고 집어넣고 최고차항을 지우는 거 아니면 상수항을 지우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최고차항을 지우든 상수항을 지우든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15번 볼게요. 연립방정식. x 플러스 y는 a라고 써 있고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1이라고 써 있습니다. 두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연립방정식을 무슨 식이라고 불러요? x랑 y 문자를 바꿨는데 식이 똑같죠? 우리는 저런 식을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대칭식이라고 부릅니다. 대칭식. x랑 y 문자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식이 원형의 식이랑 똑같다. 우린 뭐라고 불러? 대칭식이라고 부른다. 그럼 대칭식 풀이가 떠올라야 돼. 이게 안 떠오르면 돌아 들어가는 거야. 그럼 맞히더라도 시간에서 틀린 거야. 대칭식이면 x 플러스 y랑 xy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든 풀어가지고 x 더하기 y는 a라고 나왔으니까 이 밑에 있는 식에서 이렇게 xy도 구한 게 첫 번째야.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식이 어떻게 써 있는 거냐면 x 더하기 y가 a라고 써 있고 xy가 a라고 써 있는 거야. 대칭식의 풀이 x랑 y를 근으로 해석하자. 근. 그러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알려준 거야. 그렇죠? 두 근의 합이 a고요. 두 근의 곱이 a야. 그렇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a x 플러스 a는 0의 근을 찾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근을 가지도록 했으니까 이 대문자 x 안에 x도 있고 y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대문자 x가 xy인데 실근을 갖는데 실근. 그러니까 대문자 x도 뭘 갖고 있어야 돼?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를 풀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a의 최소값을 구하래. 지금 이 정도 가로 열고 a는 0보다 크다. 이쪽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얼마? 4라고 쓰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4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진도야. 그래서 내용을 봤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뭔가 그래도 한 2주, 3주 다른 공부한다고 내신 대비한다고 기억이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빈도수입니다. 이 문제가 어렵다 쉽다의 개념이 아니라 자주 출제되는 빈도수의 문제에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로 속아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지금 틀린 거 한번 고치고 있어봐. 쭉 풀어봤으니까 틀린 거 고칠 수 있겠죠?